5장은 원자의 전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장이 끝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라는 거하고 그 원자의 전자 배치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오비탈이라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항상 이런 그 전자구조 나오는 데는 제일 처음에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빛이라는 거는 전자기 복사선,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라디에이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가시광선, 그 비지블 라이트죠. 가시니까 비지블. 그래서 전자기 복사선의 굉장히 그 일부 고기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뭐 파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파동이니까 파동, 파동에 관해서는 뭐 옛날부터 그 물리학자들이 워낙 많이 연구를 해서 이 빛의 속도면은 꼭 빛의 속도가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어떤 그 움직이는 그 파동의 속도라고 하면은 그 파동의 진동수하고 주파수하고, 이게 진동수하고 주파수하고 약간 달라서 프리퀀시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고요. 뭐 헤르츠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파장, 웨이블랭스. 이거는 그 보통 뭐 나노미터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하고요. 뭐 이쪽 속도가 뭘로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빛이라는 파동을 하니까 빛의 속도,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파동이라면은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람다가 커지면 빛의 에너지는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빛의 속도 상수니까 이 주파수하고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주파수는 내려가겠죠. 그걸 다시 말하면 다른 식으로 하면은 주파수가 올라가면 그 에너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비례하는 거고, 얘네 둘하고 파장은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전자기 복사선의 파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시광선은 굉장히 작고요. 광선 영역. 그러니까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고기가 이 부분이고요. 여기보다 에너지가 높은 또는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이쪽이 보라색이란 소리고요. 이쪽이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자외선이 있고, 그다음에 자외선보다 좀 더 그 파장이 짧은 쪽은 X선이고요. X선보다 조금 더 짧은 쪽은 감마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방사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사선.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X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은 살은 안 나오고 뼈가 나오죠. 살은 통과하고 뼈는 통과 못하는 그 정도이고, 그 정도 에너지이고, 감마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정말 강해서 이거 맞으면은 뚫고 들어간 세포들이
그냥 다 터져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마선 맞으면은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그 부분은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IR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열선입니다. 열선. 그러니까 열을 내는 어떤 거든지 간에 이 적외선을 방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그 깜깜할 때도 깜깜하다는 거는 가시광선이 없다라는 소리고요.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열은 항상 나고 있으니까 그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장착하고 있으면은 어둠에서도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면은 그게 마이크로 파고요. 이건 우리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거. 전자레인지 에서 사용하는 그 빛이 요 마이크로웨이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레인지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파장이 딱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라디오파, FM, AM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니까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이런 애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죠? 라디오파 다음에는 킬로헤르츠 다음에는 뭐라고 부를 만한 그런 빛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빛이라는 것을 왜 굳이 그 원자에 전자 배치할 때 전자 구조든지 배치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냐? 그거는 제일 처음에 이 원자의 전자 구조를 사람들이 찾아낼 때 이 빛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냥 책에 나온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태양빛을 받으면은 프리즘이 굴절률에 따라서 빨주노초 반환보를 나누죠. 근데 여기 있는 그 모양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빨주노초 반환보까지 쫙 되어 있는 거. 근데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또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그 빨주노초 반환보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죠. 빨강에서 주황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런 류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연속 스펙트럼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애초부터 갈라지기 전에 이 빛이 연속적인 파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빛이라는 걸 뜻합니다. 연속적 파장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광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 광원은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든지 아니면 이 광원이 가지고 있는 방출하는 에너지든지 간에 얘네가 연속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광원을 태양이나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쓰지 않고 수소 원자가 여기 들어있는 수소 분자가 아니고요. 수소 원자가 들어있는 이런
음극선 비슷한 건데, 그 안엔 음극선은 진공이지만 이거는 이제 수소 원자가 이렇게 차 있고요. 그다음에 고압을 걸어주면은 고전압을 걸어두면 이쪽에서 음극선 또는 전자가 나가면서 이 수소 원자를 때립니다. 꽝 때리면은 그 때리는 충돌 에너지가 수소 원자에 흡수가 되고요. 흡수가 되면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항상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반드시 낮아져야 돼요. 안정해져야 됩니다. 높은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고 가장 안정한 상태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에너지 방출. 그 방출된 에너지가 어떤 형태냐면은 빛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 빛이 붕 나오면은 받아서 이거를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은 얘는 그 형광등이나 태양이나 백열등처럼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요거를 이제 보면요 특정 파장의 빛만 이렇게 나옵니다. 뭐 빨간색 선만 보인다든지 뭐 그릴까요? 빨간색 선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노란색 선만 보인다든지 연두색이네. 아니면은 뭐 파란색 선만 보인다든지 그렇게 보여요. 이거를 그래서 띠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빨주노 초파남보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온다는 거죠. 특정한 파장의 빛. 그 말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이 불연속적이라는 걸 뜻하고 그럼 이 빛을 나오게 한 수소 원자 안에 뭔진 모르지만 뭔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보고 이 원래 오리지널하게 그 광원의 에너지가 연속적인지 아니면은 불연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연속적이라는 것이 뭐냐? 는 에너지라는 거, 그 수소 원자의 원자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어떤 그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치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 장치라는 얘기이고요. 그 장치를 그냥 완전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전자가 원자핵 그러니까 그 원자론에서 제일 처음에 돌턴의 쇠구슬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톰슨의 수박 모델이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플럼푸딩입니다. 그 다음에 러더포드의 원자핵 뉴클리어 원자핵 모델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거는 대략 보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뒤에 나오는 양자역학 모델이라고 양자역학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지무지 간단하게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불연속성
또는 불연속적 에너지라는 거는 원자핵 둘레에 전자가 아무데나 있지는 않다라는 소리예요. 뭐 아무데나. 원자핵으로부터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요런 거리에 전자가 있다. 예,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딱 요만큼, 예, 조만큼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수소 원자가 갖는 불연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왜 불연속적이냐 물어보면, 그 여러분들이 전자계학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그 전자계학에서 전기력이죠. 예, 전기력의 에너지는 또는 포텐셜은 보통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하죠. 그러니까 얼만큼 멀리 있느냐가 그 특정한 그 시스템에 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에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특정한 거리만큼밖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에너지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게 보어의 모형이고요. 양자역학적 모형이라고 하면은 얘가 정확하게 여기는 있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겁니다. 대략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보호는 특정한 거리만큼 전자들이 떨어져서 원자핵 둘레를 회전한다라는 거고,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지만 전자가 요만큼 떨어진 데서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는 제일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보호로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궤도를 도는 거니까 궤도가 올빗이잖아요. 궤도.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하면은 궤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올빗하고 AL을 붙여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궤도 함수나 오비탈이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오비탈이 갖는 그런 어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n은 1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 원자핵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나, 원자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걸 나타낸 게 이 n이라는 파라미터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하는, 오늘 양자역학 요것만 얘기할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풀면 여러분들 그 공업수학 만약에 했으면은 거기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풀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고요. 그걸 풀면은 요 n이라는 파라미터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요 n이라는 거를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양자수는 1부터 2, 3, 4에서 자연수입니다. 주기율표에서는 7까지 얘가 존재하고 7보다 큰 애들은, 큰 그런 원소들은 지금까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파라미터 또는 척도가 이 n이라는 것이고, n 값이 커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의 이름이 주양자수,
또는 껍질이라고 불러요. 예, 프린시펄 퀀텀 넘버라고 부르고 또는 쉘이라고 간단하게 부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빛은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호처럼 설명하는 게 쉬운데요. 왜냐하면 보호가 이 궤도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호 모델에서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n이 1인 궤도, n이 2인 궤도, n이 3인 궤도. 참, 그 보호 모델하고 양자 역학 모델하고 최소한 수소 원자에 관해서는 잘 일치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잘 일치를 합니다. 빛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수소 원자를 넣고 방전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방전시키면은 전자가 수소 원자를 꽝 때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수소 원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면은 여기가 가장 안정한 데니까 받은 에너지만큼 위로 에너지가 이제 그 충돌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은 전자가 여기를 돌기는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든지 이게 위험한데 그 자전거라고 합시다. 자전거를 타고 요만한 원을 도는데 더 빨리 돌고 싶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돌면서 요 궤도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자기 속도를 가 빨라지면은, 또는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그 상황에 만족시키려면, 그 좀 그럴듯하게 적응하려면은 좀 크게 돌아야 돼.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지면 더 크게 돌아야지 안정하게 이렇게 뺑뺑 돌겠죠. 여기서만 뺑뺑 돌긴 힘드니까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위의 궤도로 건너뛰어요. 위로 올라가요. 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을 돌다 보면 불안정, 그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불안정한 애들은 반드시 안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서 내려와야 되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여기랑 여기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을 프리즘으로 가르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여기서 보면 너무 당연하지. 요만큼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요만한 에너지, 이만한 에너지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요만한 에너지의 빛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진 에너지의 빛만 나오니까 스펙트럼이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의 선 스펙트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그 파라미터 또는 관계된 성질이 이 n이라는 주양자수 또는 껍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런 거는 이 원자핵 줄레를 전자가 돌 수 있는,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고 정해진 구역만, 그 궤도만 도니까, 보호 모델에 의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무데나 돌면 연속 스펙트럼인데 정해진 궤도만 도니까 선 스펙트럼 또는 디 스펙트럼이 관찰된다 라는 것입니다.